도시이야기 유튜버 이준입니다. 바티칸 편을 마무리하면서 라틴어에 관해 얘기 드리고 싶어서요. 에피소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라틴어,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서양의 언어, 고대 로마의 언어였습니다. 또 중세 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언어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없고요. 바티칸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를 라틴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근대 이후에는 그냥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해요. 물론 공식 문서나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용도로는 지금도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바티칸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이탈리아어이고요.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성직자들이 바티칸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도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탈리아 말고도 영어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라틴어를 일상 언어로 쓰고 싶어도 사실 쓸 수가 없는 게 언어라는 게 변화하는 사회랑 맞춰가야 하잖아요. 근데 라틴어는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옛날에 멈춰져 있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현상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하기, 온라인 쇼핑, 이런 걸 라틴어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지만 라틴어는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라틴어가 지금의 유럽 문화의 기저에 바탕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시아 문화권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자, 한문이랑 비슷해요. 한자랑 한문은 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라틴어도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언어가 그렇죠.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이기도 하죠. 영어 배우실 때 생각해보면 물론 영어 배울 때 문법도 배우지만 옛날에는 성문 정합 영어, 맨투맨 영어, 거기 보면 무슨 1형식, 2형식, 3형식, B2 용법 이런 식으로 거의 수학 공식처럼 영어를 배웠었는데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대신에 미국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다 문화인 거죠. 옛날에 프렌즈라는 미국 드라마 보면서 뭐 영어 공부한다고 막 판매하기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미드로 영어 공부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 자막 보시면 안 되죠. 라틴어도 마찬가지로 문화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라틴어로 된 영화는 없잖아요. 옛날에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영화를 찍을 수도 없었고요. 또 유튜브 영상을 남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문화는 글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는 옛날 기록들, 옛날 문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라틴어로 된 문학 작품이나 역사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배우는 건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양 고전 문화, 고대 인문학,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많은 분들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틴어는 중급 이상 되시면은 바로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읽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텍스트들이 어떤 거냐면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그 카이사르, 그 시저 맞아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시저이고 라틴어 발음을 읽으면 카이사르인데요. 배신의 아이콘 브루투스에게 칼 맞아서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했던 그 시저 맞아요. 이 사람은 아주 인기 있었던 정치인이기도 했고 또 전쟁에서 잘 싸우는 장군, 지휘관이기도 했는데요. 문학적인 재능까지 뛰어났어요.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죠. 서유럽 지역인데 고대 로마 시절에는 이 갈리아 지역이 변방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평정하러 군대를 끌고 가서 로마에 반발하는 갈리아의 부족들이랑 전쟁을 한 거죠. 전쟁도 하고 또 구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편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갈리아 지방에서 전쟁하면서 경험하고 또 느낀 내용을 쓴 기록이 갈리아 전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문 아니고요. 전쟁기,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아 전쟁기라는 말이죠. 비교하자면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랑 좀 비슷해요. 전쟁하면서 싸운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갈리아 전쟁기가 그냥 전쟁일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메모가 아니고요. 갈리아 지역의 지리나 갈리아 민족의 풍습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갈리아가 로마 입장에서는 변방이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거죠. 전쟁 작전 일지라기보다는 지역 보고서, 지역 탐방 보고서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 고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갈리아 전쟁기 말고도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이 쓴 변신 이야기라는 책도 라틴 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인데요. 제목이 변신 이야기니까요. 신들이 변신을 해서 아니면 위대한 인물들이 변신을 해서 무엇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작품도 라틴어 교재로 활용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트로이 전쟁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트로이가 결국에는 멸망하죠. 그래서 트로이 도시는 다 파괴가 되었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아이네이아스라고도 읽는데요. 이 아이네이스라는 장군이 이끌던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난민처럼 트로이 유민이 되어서 지중해 전역을 떠돌아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에도 갔다가 거기서 이 유민을 이끌던 아이네이스 장군이 카르타고 여왕인 디도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 뻔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고 정착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서 너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네이스는 트로이 유민들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길을 떠나요. 디도 여왕 입장에서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갑자기 떠난 거죠. 그래서 사랑에 버려진 디도 여왕은 자살을 하거든요. 정말 사랑했나 봐요. 자결을 하면서 저주를 내리는데요. 훗날 나의 후손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렸다고 해요. 디도는 카르타고의 여왕이었고요. 아이네이스는 트로이 유민들을 이끌고서는 운명이 정해놓은 땅인 이탈리아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로마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1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바로 포에니 전쟁을 벌이는데 그 한니발 나오는 그 전쟁이요. 포에니 전쟁. 그래서 그 포에니 전쟁이 다 이 사랑에 상처받은 디도 여왕의 저주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사시인데 이것도 라틴어 공부하면 배우게 돼요. 그 외에도 키케로,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의 연설문들도 문장이 뛰어나서 이 라틴어 공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중고급 과정에 가야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로 라틴어 공부하시는 거고요. 초급 단계에선 이런 거 못 읽어요. 라틴어 처음 배울 때는 입문 단계에서는 현대에 만들어진 기초 교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교재는 굉장히 많아요. 나라별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라틴어 교재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라틴어 교재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재가 2개 있는데요. 영국에서 나온 교재예요. 영국 전통의 두 명문대학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라틴어 교재를 냈는데요. 두 교재 모두 스토리가 있어요. 캠브리지는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폼페이에 사는 한 귀족 집안 얘기를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거나 축제에 참가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교재 내용으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 캠브리지 교재는 2권인가 마지막에 가면 내용이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폼페이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폼페이 하면 떠오르시는 게 화산 폭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가 사라지는 그 폼페이예요. 그래서 이 교재 배우시면 이 주인공 가족들이 사는 얘기, 대화하는 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이 화산 폭발로 죽어요. 그것도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주인공 가족의 아버지가 외출을 했다가 화산이 폭발하니까 지진이 나니까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찾다가 지진이 심하게 나서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건물 벽에 깔려 죽어요. 그러면서 숨이 끊어지는 와중에 그 집 노예가 이 주인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노예에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를 건네주면서 자기 아들을 꼭 찾아내서 이 반지를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눈을 감아요. 내용이 갑자기 슬픈 내용이 나와서 언어 공부하는데 뭐 이런 슬픈 내용이 나오나
황당하게 됐었어요. 반면에 옥스포드의 라틴어 교재는 보다 실제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옥스포드 교재의 주인공은 호라티우스예요. 호라티우스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전환이 되던 딱 그 시기예요. 이때가 또 격동의 시기였다 보니까요. 재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사르, 시저가 황제가 되려다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화정을 지키려는 브루투스 일파랑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싸우는데 이 과정이 옥스퍼드 교재에 내용 나와요. 그런데 이 호라티우스는 공화파에 붙거든요. 줄을 잘못 선 거죠. 개인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루투스 일파가 패배를 하는데 이 호라티우스는 죽지는 않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지만은 시를 발표하면서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돼요. 초급 교재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양 역사나 서양 고전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라틴어 공부하시는 게 솔직히 재밌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라틴어 배우셔야 하는 분들, 신부님이나 학자들, 이분들 뭐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그냥 역사, 서양 고대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라틴어 취미로 배우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라틴어 공부하면 좋은 게 로마 같은 이태리 도시뿐 아니라 서유럽 여러 나라들 가시면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가시면 옛날 건물에는 라틴어 글자가 새겨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틴어 공부하면 그거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라틴어 공부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언어 공부라기보다는 고전 문학, 역사에 대한 공부라서요. 그냥 취미로 라틴어 배우시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하나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라틴어가 지금 유럽 언어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라틴어 배워두면 유럽 언어들,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라틴어 말고 그냥 그 언어를 배우시면 돼요. 프랑스어 배우려고 라틴어 배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근데 영어, 불어, 뭐 독어 배우시려면 그냥 그 언어를 배우시고요. 라틴어 배우고 싶으실 때 그때 라틴어를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우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라틴어에 비하면 영어는 참 친절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만약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 우리 모두는 지금 라틴어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라틴어가 어려운 이유가 변화가 많거든요. 명사도 많이 변하고 동사도 많이 변해요. 영어가 다행인 게 명사가 안 변하잖아요. 복수 단어가 되면 s가 붙는 거? 그 정도이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라틴어나 독일어 같은 다른 유럽어는 명사가 변해요. 이걸 격변화라고 하는데요. 한 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라틴어는 격이 6개인데 하나는 혹격, 부르는 때 쓰는 거라서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격은 잘 안 배우고 5개의 격을 주로 공부를 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자연이라는 단어가 주격으로 주어로 쓰이면 그냥 나투라라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소유격으로 쓰이면 그러니까 자연의 무엇이라고 할 때처럼 자연의라는 소유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자연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두고 의라는 조사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면 되는데 라틴어에서는 단어 자체에 변화가 생겨서 단어가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투라이, 그러니까 나투라가 나투라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자연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이 단어가 또 나투람으로 바뀌는 거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수가 되면 그러니까 자연들이 되면 주격부터 단어가 달라지죠. 나투라이가 되고 소유격은 나투라룸, 목적격은 나투라스 이렇게 막 바뀌어요. 놀라운 건 이건 단지 하나의 변화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단어들이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변하는 단어들도 있어서요. 이런 변화의 방식이 5종류나 돼요.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건 명사가 변하는 거고요. 동사 변화도 있는데 동사 변화도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진짜 친절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워야 하니까 라틴어 배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조금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히 어려워요. 우리말이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도 라틴어 한번 배워보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응원을 해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틴어는 어려운 언어예요. 그런데 어렵지만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폼이 나는 언어이기는 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배워보시려는 분들은 제가 응원을 하고요. 그런데 라틴어를 배우고 싶지는 않은데 서양 고대 역사, 그리고 서양 고전 문학, 그리고 고대 예술 등은 재미있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계속 보아주시면 계속 얘기할 테니까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틴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로마를 떠나서 바티칸까지 얘기를 했지만 바티칸도 지리적으로는 계속 로마였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로마를 떠나서 중세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 아시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